대만을 해상 봉쇄하겠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노발대발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탄 항공기를 격추할 수도 있다며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막장스러운 엄포를 놓았던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의 항공모함과 군사적 자산들을 대량 배치시켜 놓았지만 정작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협박에 전혀 겁먹지 않았고 대만에서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유유자적 대만을 떠났습니다. 이에 큰 소리를 떵떵 쳐놓고도 망신을 당한 중국은 그 안갚음을 대만에게 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봉쇄하여 그 인근에서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하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어 대만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만은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를 자폭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주장이 다른 곳도 아닌 미 육군대학에서 실제로 계획하며 작성한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라 대만인들을 소름 돋게 만들고 있는데요. 반대로 TSMC의 자폭이 삼성에게는 크나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대만의 상황에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대만의 상황과 결국 중국 대만의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한국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중국이 대만을 포위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만 방향을 향해 군병력의 대규모 이동이 포착되었으며 대만을 포위하고 실제 포탄 사격 훈련을 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이 비록 군사력이 약하긴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것을 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으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경제 구조가 불안정한 중국은 10%대의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운영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미 중국 여러 지역에서 경제가 붕괴가 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중국 허난성의 은행에서는 시민들이 예치해놓은 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무려 7조 원이나 되는 규모의 돈을 은행이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시민들은 은행에 몰려와 시위를 했고 시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탱크 부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막장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이 경우는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중국 경제는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무너져가는 중국의 경제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반도체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몇 년간 반도체 굴기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산업 스파이들을 보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국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은 TSMC를 접수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TSMC를 온전하게 중국이 먹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대만인들 스스로가 중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꺾고 홍콩처럼 접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홍콩은 중국에 접수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결국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홍콩은 중국에 쉽게 접수되고 말았는데요. 그것과 같이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중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꺾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인해 대만이 중국에게 먹히지 않고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만을 확인해버렸는데요. 낸시 펠로시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는 매우 끈질긴 악연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나이 81세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과거 51세 때 중국의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와 적진 한가운데나 마찬가지인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 사태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상당히 적대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이 중국의 무력 시위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만을 방문한 것을 본 대만 국민들은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대만의 여론이 이제는 중국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만은 4개월로 줄어든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대만 수호 의지를 천명하며 이제는 중국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죠. 대만 내의 친중파들도 이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쟁 이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는데요. 대만 땅에 중국이 원하는 것이 있고,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내부의 악화된 경제 문제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만을 수복하고 하나의 중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형성되어 있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이제는 대만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에서 행해질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금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 수준의 큰 경제적 위기를 현재 중국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예상 가능한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 총 3단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요. 대만 침공의 1단계에서는 중국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연안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동시에 여론을 흔들어 대만 시민들을 패닉에 빠뜨립니다. 이와 동시에 해군 함정을 서태평양에 집결시켜 외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2단계에서는 훈련을 위해 모였던 군부대가 훈련을 하는 척하다 기습 공격을 진행하여 로켓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대만의 주요 군사 시설을 기습 공격하며 동시에 대만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3단계는 기습 공격 후 해상과 항공에서 우위를 확보한 후 빠르게 상륙함과 수송헬기 등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해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이 개입하기 전에 대만을 제압한다는 3단계 작전을 실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의 균형이 전체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매년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기준 대만의 국방비는 우리 돈으로 16조 1200억 원 정도이며 중국은 281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대만의 17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거기다 대만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만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한다 해도 대만에 개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중국이 상륙하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대만에 개입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미국 내에서는 TSMC를 자폭시키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학의 개간지인 파라미터가 게재한 논문에서는 둥지를 부설하라고 하며 중국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 전리품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맥키님이 항공대학 전략안보학과장에 따르면 대만의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고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어 대만을 점령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전쟁 명분이 퇴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양안 동포공동의 염원이라고 대만 문제를 규정했는데 대만과의 통일을 이뤘음에도 챙겨야 할 전리품이 없다면 시 주석의 통치 정당성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군이 못할 경우 미군이 TSMC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첩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에 주둔 중인 소수의 미군 특수부대원과 해병대원들이 사실은 유사시 TSMC를 폭파시키기 위해 파견 나온 부대라는 소문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대만이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가장 먼저 TSMC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운드리로 세계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TSMC가 없어지면 당장은 곤란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며 또한 삼성 같은 기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TSMC가 없어져도 장기적으로는 삼성이 TSMC의 빈자리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은 이미 TSMC보다 한 차원 더 진보된 3나노 공정까지 성공하여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죠.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삼성과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삼성은 이미 TSMC를 앞지를 무기까지 다 준비해와서 반도체 시장에서 당당하게 TSMC를 앞지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경쟁다운 경쟁 한번 못해보고 라이벌 기업이 사라진다면 조금은 허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